나도 되게 후드였거든요. 완전히. 나도 완전 할렘이었거든요. 어디 출신이세요? 방학동, 방학? 신창동, 수유리. 오. 방학동은 근데 별로 방학동이 개토 느낌 좀 안 나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요? 네. 방학동 약간 학구열 높을 것 같은데? 방학동 한번 쳐주세요. 네. 방학동? 여기 동태균 서울이죠? 선생님의 출신. 서울이에요. 도봉구. 아, 좀 신림 쪽이죠. 아니요, 이제 의정부 바로 직전. 네. 네. 그래서 근처에 이제 수유리가 있고 창동이 있고 번동이 있고. 네. 창동. 여기도 세요. 엄청 세요. 그래서 저 중학교 때는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3년에 한 번씩 되게 어마어마한 짱들이 한 명씩 나오잖아요. 전설적인 분들. 네. 근데 저 때도 있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저희 1, 2학년 후배들은 교복 입고 다녔어요. 교복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길거리에서도.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군대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복을 입고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렸어. 형들이 시켜서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왜냐면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도 초등학교 때 조금 놀았거든요. 나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축구 포지션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였어요? 나는 이 키가 초등학교 거의 6학년 때 키예요. 오. 그러니까 이 키가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진짜 큰 거거든요. 175. 그렇네. 진짜로요? 네. 저거 이제 가짜고 저거보다 좀 작아요. 네. 저거보다 좀 작은데 그래서 약간 그래도 나름 이제 초등학교 때 키도 크고 하니까 피지컬이 좀 압도적으로 그러면 좀 그런 게 있어서 나도 중학교 때 좀 잘 나가봐야겠다 하고 이 도봉중학교라는 곳에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떨리는데 이름만 들어도 도봉중. 갔는데 첫날 바로 결정을 내렸지. 나는 그냥 축구하고 놀아야지.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그냥. 첫날 알았어. 득실득실한가요? 양아치들로? 첫날 싸움이 막 진짜 무슨 그 크로우즈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크로우즈 제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정말 막 첫날 여기저기서 싸움이 나는데 내가 아는 그 초등학교 때 싸움 뭐였냐면 이렇게 목 헤드락 같은 거 걸고 그치. 서로 머리 잡거나 뭐 그러다가 약간 어느 정도 소강인데 소강되는 거. 막 집어 던지고 막 진짜 그래서 축구하고 지내야겠다. 근데 그 시절 근데 이런 곳에서 나온 형도 오줌을 한 방울 지리게 했던 제물포 고등학교?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피해야 되는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인천은 아니다. 인천은 아니다. 내 기억에 인천은 아니었어. 네. 인천은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종격 투기로 하면 다른 지역은 이거 글러브 끼고 하는 느낌이라 인천은 그냥 베어너클? 발리투도 느낌? 그냥 맨주먹으로 하는 느낌? 그리고 이게 시대가 솔직히 근데 뭐 요즘 인천 출신이면은 약간 뭐 또 다르죠. 하드 뭐 해도 뭐 어느 정도 틱톡 그냥 많이 볼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 8, 90년도 인천은 확실히 조금 다른 분위기일 것 같긴 하네요. 캐나다 뭐 없나요? 네? 저 뭐 축구밖에 못 곰이랑 하는데.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는?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는 뭐 학교에서 뭐 마체테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야차는 별로 없고 거긴 좀 갱으로 다니는 게 많아. 그러니까 베트남 갱 대 뭐 캄보디아 인도 갱 뭐 이런 거가 진짜 많고 다들 칼을 뽑아요. 그룹으로? 네. 진짜. 그 좀 아큐라 TL을 몰고 다니면서 그 놀스페이스 700 입고 트루리전에 나이키 샥스. 노페는 한국 문화 아니야? 아니야. 저거가 뜨면 이제 그냥 좆된 거야. 저거 흰색 저기서 뜨지. 이제 인도인 8명 내리는 거야? 저거 흰색 뜨면 4인승이지만? 좆대 진짜 그냥. 저기서 이제 다들 나이키 샥스 다 신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약간 옛날 학교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첫날에 이제 뭔가 전쟁터가 뭔가 벌어지는 좀 그런 컬처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게 심했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 첫날이 아니라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반 배정 뭐 그런 걸 가요 한번. 사전 모의 같은 걸 한 번에. 그러면은 의자에 그거 어차피 우리들 1년 동안 얘네랑 3년 동안 지내야 되는 애들인데 첫날 내 기억에 아직도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갔는데 의자 하나에 앉아 있는 애들이 없어. 의자 2개를 붙여놓고 2개를 차지하고 다리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꼭 이거 근데 말죠 꼭 여기 자리 있어?
라고 물어보게 만드는. 챌린지를 원하는? 약간 그러면 또 한 번에 안 비켜줘. 한 번에 안. 근데 거기서 밀리면 안 돼. 거기서 만약에 다른 자리로 가면은 이제 내가 이 반 배정 받아서 뭔가 그 다음에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저는 심장 박동 좀 올라가겠는데요?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저는 학교가 강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강북 강남이 스타일 차이가 확연했어요. 외형에서. 강남도 조금 화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남은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힙합 스타일. 그래서 만약에 머리를 자른다고 해도 좀 약간 이렇게 짧게 해서 투블럭. 유승준 스타일. 근데 강북은 구렛나루를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길렀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 스타일. 엘비스 프레슬리랑 달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구렛나루를. 저거. 그다음에 이렇게 색이 그리고 바람머리로 이렇게 넘기고. 무섭다. 다리 완전 그 발목에 피 안 통하고 약간. 근데 얘네들이 연합고사와 겨울방학을 거치고 왔으니까 머리를 얼마나 오래 길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렛나루 긴 애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뾰족구도 신고 딱 다리 올리고 있으면 약간 파이널 판타지 캐릭터 느낌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 더 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격투 게임 알아요? 알죠, 거기서 알죠. 이효리 알아요? 알죠. 딱 그 머리 이렇게 돼 있는. 딱 그 느낌이라고 왼쪽은 생각하면 다리네. 돼. 이효리. 요런 딱 저 스타일. 느낌이야. 저게 구렛나루가 더 길면 되겠다. 바지도 쫙 달라붙고. 그럼 거기서 뭐 발 올리고 이제 어쨌든 의자를 근데 쟁취를 좀 서서 수업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수업 받는 게 아니라 반 이제 배정돼서 이제 뭐 거기서 뭐 입학하기 전에 뭐 약간 뭐라고 할까요? OT 비슷한 거니까 그러고 해요. 근데 이제 입학하는 첫날 다리를 올리고 우선 그랬던 애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죠. 그럼 형은 뭐 거기서 의자를 거기서 어떻게 쟁취를 좀 하셨어요? 저는 서 있었죠. 진짜로? 아니 굳이 뭐 말을 걸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뭐 반 배정해주면 안물 쌓이니까. 아니 앉게 될 텐데 굳이 뭐 내가 지금 뭐 몇 시간 서 있는다고. 저는 서 있었죠. 선생님들이 정리해주기까지 마시멜로 테스트처럼 이제 의자를 기다리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저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저 친구는 의자를 안 주는구나. 저 친구한테는 말 걸지 말아야지. 근데 그러다가 뭐 약간 그 뜨거운 분들까지 붙으면 바로 거기서 주먹질로 가겠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죠. 바로 가죠. 바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리고 남자 학교여서 그런 거 되게 즉각적이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거야. 그거 알아요? 그거 아마 알지 않아요? 딱 쳐다보면 눈이 마주쳤어. 그럼 딱 알지 않아요? 내가 이길지 질지? 약간. 그게 느껴지잖아. 기세로. 그러니까 그 기세에서 이미 반 정도는 정리되더라고. 딱 눈이 마주쳐서 다리 추워. 바로. 딱 했는데 질 것 같은데 하면 안 줄래? 딱 이렇게 돼서 이제 얘는 정리.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 주먹 나가기 전에. 그 하긴 동물적으로 뭔가 그 각인돼 있는 그 DNA가 조금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이런 걸 안 나왔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 엄청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두 분 다 유학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여기 스튜디오 오고 되게 조금 숙연해졌어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나는 진짜 유학 갔다 온 되게 잘 사는 친구들이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많은 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계단에서부터 약간 좀 느낌 이상했죠. 그래서 나 처음에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아니 진짜 여기가 많이들 그래요. 여기라고? 여기는 납치당했거나 누군가 나의 지인이 뭔가 잘못된 거래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면 이 계단까지는 뭔가 오를 일이 없죠. 오를 일이 없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봉태균님이 지금 그 노로 바이러스 투혼 중이십니다. 네. 그거 좀 어제 그래서 새벽에 조금 그 촬영을 딜레이를 하려고 하시다가 어떤 모종의 이미지 때문에 또 나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 바밍 타이거가 하는 음악과 상관없이 어쨌든 힙합에 가까운 장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거칠 게 없다라는 느낌? 방송에 나오거나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이제 신병 고백하시면서 뻑큐를 날렸잖아요. 근데 내가 막 새벽에 막 토하고 문자를 남길까 말까 하는데 계속 그 뻑큐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오면
봉태규 그 새끼가 안 왔습니다. 뭐 뻑큐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야. 노쇼했다. 바로 그냥 근데 약간 너무 그게 약간 너무 계속 그게 반복이 돼서 제가 막 묻다 썼다 지웠다를 저랑 연락한 분한테 했다가 오늘 정말 기어서 나왔어요.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면. 정도 아닌데. 네, 또 리스케줄에서 되긴 하는데. 아니 근데 네. 여기 화면에 잡히는 이미지만 보면 네. 뻑큐 날릴 것 같잖아요. 그 이제 바로 갑자기 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상 라이브, 봉태규 노쇼 뭐 이런 거. 디스전까지. 예. 근데 바로 인스타 라방 바로 킬까봐 오전에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이 꼰대 양반이 안 오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래 두려워서 달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미지. 좀 로한 그래도 좀 하드한 이미지 좀 하드한가 본데 우리가 나쁘진 않네. 그런 느낌이에요. 거칠 게 없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태규님도 그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배우 초창기 할 때 많이 그런 이미지 아니셨나요? 좀 러프하고. 초창기 땐 그랬죠. 그때 제 롤모델은 쇼펜이었는데 쇼펜. 쇼펜의 젊었을 때 파파라치 사진이 있어요. 아. 다 어떤 사진이냐면 다 이러고 찍힌 사진이 되게 많아요. 파파라치를 다 때리러 가다가 찍힌 사진이 많아서 아직도 그러시더라고. 저거는 날리는 것까지 갔네.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끊는데 저 사람은 진짜 때려. 오. 근데 약간 제가 뭐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락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고 하는데 뭔가 약간 좀 그런 거친 그리고 뭔가 뭐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있어서 20대 때는 좀 그랬죠. 이게 중고등학교 트라우마 때문인 건가? 중고등학교 트라우마라기보다는 까분 거죠. 까분 거. 난 까불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때 초에 운 좋게도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일적으로 잘 되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좀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연예인 하고 나서. 왜냐면 저는 되게 제 삶을 되게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미술했을 때도 수능이 끝나고 팔이 부러졌어요. 오른쪽이 팔이 부러져서 실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 사실 되게 절망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망적이긴 했는데 한 하루 이틀 만에 이러면 약간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1년 사이에 그림 실력도 더 많이 늘고 있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긍정회로로. 그러니까 사고 회로가 이렇게 되는 대박인데? 사람인데 연예인 되고 나는데 너무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지적? 뭐 외모부터 해서 특히 외모 지적이 엄청 많았어요. 뭐 배우상이 아니다. 뭐 제가 왜 저걸 하고 있냐.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잘 되면 잘 되고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이런 얘기도 처음 몇 번은 지나가는데 알죠. 그 당시에는 기사에 바로 다 댓글을 달 수 있었어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이의 욕을 더 직접적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컴플렉스가 생기고 자격지심이 생기니까 약간 예민했던 것 같아.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걸 즐기질 못하고 그 예민함과 그 자격지심이 막 삐져나온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게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 그 러프한 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쇼펜이 빙의해서 악플러를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때문에. 느낌.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그쵸. 예. 뭔가 너무 안타깝다.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에너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막 뭐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연기 잘하고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 생겼어. 이거잖아. 내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너무 막 화가 나는데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야?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게. 근데 우리 엄마를 봤죠. 네.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리고 외할머니 사진을 봤는데 비슷해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당장 그대로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갑자기 막 뭐야 이러면서 막 왜 이렇게 어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했죠. 그럼 욕들이 뭔가 연기력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순전히 그냥 얼굴이 못생겼다. 그리고 그런 네가 왜 뭐 주연을 하나. 그런 거지. 그런 것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가 왜?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뭐 나는 뭐 키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 뭔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연예인 중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활동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나도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고 하면 괜찮은 위치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오히려 그게 되게
약간 자격지심이 있거나 좀 컴플렉스 있는 친구들한테 오 좋은데라는 걸 줄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더 공격하는 그게 나는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 근데 저 옛날 사진 보니까 멋있는데.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웃는 저거 캐릭터가 매력적인데. 확실히 있긴. 근데 이 사진은 좀 앞을 남기고 싶긴 한데 저 사진은 좀 앞을 남기고 싶긴 근데 한데 어쨌든 그 이게 배우가 엄청 보수적이었다가 뭔가 좀 형님이 좀 최초였던 것 같기도 해. 막 류승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엄청 막 꽃미남은 아닌데 되게 매력적으로 뭔가 배우를 나오는 좀 요런 첫 번째 웨이브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배우 상이 바뀌는. 약간? 그래서 뭐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수식어를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 우리나라는 그치 수식어. 하다 내가 본 수식어 중에 그런 게 있을걸? 외계에서 온 소년인가? 이 친구도 그런 얘기 많이 나도 듣거든요. 나도 얘기 외계인 많이 들어요. 듣는데 외계인 래퍼. 근데 그걸 보는데 지구에선 없는 거잖아. 뭔가 이제 승범 형이랑 저랑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또 한 명 있던 게 양동근 형. 이 세 명을 뭔가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제일 느낌이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이민 가고 그랬으니까 그때 제가 유일한 낙이 이제 막 비디오 빌려가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불법으로 다운 파일 놀이 이런 거 저도 다운받아가지고. 그 방과옥상 중국에서 불법 복제 DVD로 엄마랑 그때는 본 기억이 진짜 있습니다. 많았지. 그때 네. 다 거의 음반 같은 경우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제 DJ 했을 때 진짜 네. 제가 DJ를 2005년에 짧게 했었거든요. MBC에서. 근데 맞은편에 김은국 아저씨가 DJ를 했었어요. 라디오. 예. 근데 그 당시에 김은국 아저씨 노래 중에 삼바 레게 파티라는 노래 알아요? 레게 파티. 우와, 레게 빠르다. 파티. 그게 약간 힙했었어. 레게 파. 와 높다. 오, 이게 되게 힙했었어. 와. 내가 라디오 했을 때. 음. 근데 그 김은국 아저씨가 DJ를 하니까 근데 이 노래를 틀고 싶은데 그 방송국은 라디오는 노래 틀려면 그 파일 들어가면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유를 PD님한테 물어봤는데 몰라서 제가 직접 김은국 선배님한테 저 노래를 틀고 싶은데 CD를 좀 달라고 제 노래를 너무 틀고 싶다 했더니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CD를 주셨는데 복사 CD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품이 있는데 자기 왜 앨범인데. 그래?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본인도 정품이 없어서 다운받아서 여기 존나 리얼하다. 진짜. 그럴 정도로 그 오. 당시에는 그럼 그냥 흰색 그냥 그 백CD에다 그냥 이렇게. 백CD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공 CD라고 하죠. 예. 거기에. 네. 재밌네. 어쨌든 뭐 무슨 얘기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봤던 드라마들 논스톱, 뭐 양동근 형님 나오고 뭐 MC몽, 뭐 하. 그리고 그때 봤던 드라마들 진짜 다 리얼했던 거 진짜 많아요. 그죠. 네, 막 진짜 막 그때 당시에 정서 많이 깔려 있는 것들. 그 리얼함 진짜 배우들도 다 뭔가 진짜 배우들 아니고 MC몽 하하 뭐 배우 아니잖아. 근데 나와서 뭐 연기를 막 섬세하게 잘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로했지. 그냥 로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태기 형님 당연히 계셨고 그래서 이런 거 빌려볼 때 그때 그 낭만이 있었는데. 시몽 형 스웩 있는데 저 오른쪽 밑에. 잘했어요. 시몽 형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되게 잘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였어. 그러니까 시트콤 할 때 사실은 시몽 형 같은 캐릭터가 진짜 소중하거든요. 왜냐면 코미디도 되고 진지도 되고. 그래서 그리고 저 당시 형이 약간 페이소스가 있어서 약간 눈물도 좀 어떤 순간에 그런 게 되고 하니까 그리고 되게 다재다능하니까 뭐 노래도 그렇고 우리는 밴드가 주제였으니까 사실은 제작진 입장에서 몽이 형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고마운 감초 같은. 감초 같은 역할. 캐릭터. 요즘 그래서 래퍼들이 뭔가 좀 배우 도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이스큐브 감성으로. 뭐 스윙스 형도 그렇고 뭐 이제 그쵸. 요 정도 임팩트는 좀 없지 않나. MC몽 형님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때 당시 나는 그런 작품들에 가장 끌렸었단 말이야. 그런 진짜 리얼하고 뭔가 잘생긴 거 이게 뭐 주연이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컨텐츠적으로 많이 공감되는 것들.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런 공감을 많이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좀 로한 느낌? 로한 느낌 보면서 막 이런 시트콤도 이제는 없을 뿐더러. 그치. 이런 감성이 없는 뭐 그 양동근 형님 내 멋대로 해라 뭐 요런 게 이제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영화가 개봉을 하면 두 가지면 되면 돼요. 그럼 그 연출자는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흥행을 하거나 만약에 흥행이 안 됐어. 그럼 작품을 잘 만들었어. 그럼 흥행과 상관없이 그 감독님들은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성이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러면은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저 때는 사실은 시나리오가 괜찮고 얘기가 재밌으면 배우들의 유명세와 상관없이 투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나 승범형이 신인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뭐 동근형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약간 투자를 하는 환경이 좀 달랐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굉장히 산업화되면서 수치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전작의 뭐 흥행이 어느 정도 되고 감독님들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싸움으로 되니까. 그리고 방송국도 이게 광고가 되느냐 안 되냐 이게 얼마큼 수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되니까 저도 그런 작품 예전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내 멋대로 해라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수익적인 면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따지면 아니니까 지금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뀐 거지? 그냥 자본이 많아져서 전에도 근데 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돈을 안 벌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똑같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근데 뭐 이런 것 제가 감히 뭐 예측을 해보자면은 이제는 그 넷플릭스 이런 거 하면은 막 해외까지 보는 시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볼 마켓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는 시장이 그래도 한국에서 뭐 20, 30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막 동남아의 뭐 이런 여성분들도 타겟을 해야 되고 뭐 남미의 뭐 이런 거 타겟을 그러니까 뭔가 시청 타겟이 훨씬 넓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작품도 훨씬 더 그러니까 깊고 이렇게 샤프한 느낌보다 이렇게 올라운드 해줘야 되는 느낌? 좀 편안한 느낌. 그런 게 좀 더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거에 결국에 메인 드라이버는 또 배우잖아. 그래서 이 배우가 막 아이돌 분이 이런 팬들을 갖고 올 수 있느냐 그게 또 되게 큰 지표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 그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지표를 보는 것들이 확실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심한 데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인지 본다고. 배우를 뽑을 때.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캐스팅할 때 그거를 보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태규 팔로워는 왜 갑자기 키우실 거죠? 쉽지 않아요. 36만이면 그래도 어떻게 많죠. 팔로워를 더 늘려야 되는 거야 인스타그램? 두 분이 좀 가르쳐줘요. 두 분 잘하지 않아요? 저희 합친 거보다 둘이 합친 거보다 많으시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릴스를 많이 좀 올리시는 건 어때요? 오메가 사편 릴스 들어가봐. 요즘은 이 15초로 승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최근에 가장 올린 거 요거 이제 맨 왼쪽에 그냥 잘 됐네. 길 가다가 그냥 찍는 거야.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 근데 야 시가 나 정장 입고 있는데 야 시가빠 이거 어울린다. 얘가 그냥 앞에서 그냥 춤추는 거야. 그럼 잠깐 이거는 이런 화면이나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그냥 주변에 그때 같이 있는 친구한테 야 좀 찍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오메가 사편도 그렇고 이 정서를 이해하는 팀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내 주변에 내 매니저밖에 없어. 근데 걔도 나랑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걔는 이런 정서가 아니거든. 뭐 형님 뭐 다리 길게 나오게 해줘요? 약간 뭔지 알죠? 까리.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15초 릴스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가요? 요건 이제 제 와이프가 찍어준 건데. 요거는 그래도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와이프분이 또 사진 작가고 근데 하시니까. 이게 다시 봐봐 저거. 이게 달리기만 하면 안 돼.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춤을 춰야 돼 달리다가. 진짜. 상의 탈의를 하거나. 근데 이게 또 배우님들이 근데 좀 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이게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뭐 크라파워 챌린지 하기가 쉽지 않아. 배우님들이.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그 이미지? 유독 그 연예 산업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거 이런 거 좋잖아. 네. 근데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이런 건 어떤 의도인 거예요? 이거 그냥 찍은 겁니다. 그자? 네. 그냥 BTS 그러니까 삶에 녹아 들어야 돼요. 삶에 녹아. 실제로 이러고 다녀요. 실제로 이러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건 컨셉, 그러니까 리얼인 거잖아. 리얼이죠. 컨셉이 아니에요 이게. 놀랍게도. 야 이거 오늘 이제 인스타 이제 게시물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웃겨서 찍자잉 이게 아니고 그냥 야 지금 웃기다. 야 호루야 찍어라. 이래 가지고 찍은 거.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거네. 삶이 좀 많이 다르네. 나랑 오메가 사편이랑 삶이 그 간극이 너무 크네. 저 캡모자 헌팅 캡에 꽃다발을 들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이럴 때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지
아, 평상시에도 정말 이러고 다니는 건지. 뭐 저거는 촬영 때문이긴 했는데, 그렇지. 평상시에 뭐 오늘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래 뭐 아예 일반적으로 입는 것 같기도. 아니 왜냐면 그냥 내가 봤을 때 입는 옷을 되게 잘 입거든요. 오, 태규 형님. 나 되게 깜짝 잘 보시네요, 놀랐어. 형님. 예. 옷을 되게 잘 입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 이런 스타일링이나 그러니까 뭐 바밍 타이거 할 때는 뭐 물론 스타일리스트가 있겠지만 그쵸. 개인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은 본인이 그냥 입는 거 아니에요? 그쵸. 쇼핑해서 예, 맞습니다. 형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살 때? 나 되게 기준? 궁금해. 예. 잠깐 교만 오른다 또. 잠깐만. 겸손해질게요. 또 봉태기 형이 칭찬해 주시니까 바로 또 진정하세요. 네, 진정 좀 하겠습니다. 네. 입었을 때 아니야. 더 진정해야 돼. 잠깐만. 자, 브레이크 한번 밟을게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팩트로 예. 그냥 입었을 때 오 이렇게 되면 딱 느낌으로. 느낌으로 어. 그냥 삘 받아야 그래서 일단 근데 무조건 입어봐야 돼. 그냥 보고는 못 사는 것 같고 입어보고 딱 그냥 입고 막 너 왜 나 그렇게 보냐? 입고 뭔가 막 이렇게 돼 막 그 존나 막 이렇게 돼 내 몸이. 뭔지 알아. 약간 야 우쭐우쭐 해지는. 우쭐해지는. 그러면 이제 바로 이거 사야겠다. 가격표 보고 그렇게 사고 있어. 근데 이게 배우님들 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 사진 그 옆에 거. 요거 좀 너무 무섭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오메가4피에는 오메가4피에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저렇게 좀 내가 그냥 즐기는 거를 그대로 다 해도 돼. 그리고 삶과 캐릭터의 일치와. 그냥 일치해도 돼. 그리고 뭐 파는 게 어차피 내 음악, 뮤직비디오, 내 컨텐츠니까 괜찮은데 배우들은 근데 어쨌든 다른 배역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뭔가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뭐 범생이 연기를 해. 그럼 사람들은 야 오메가4피엔 이입이 이게 안 그 춤추는 거 나 릴스 기억하는데 이게 이입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배우들은 어느 정도 뭔가 좀 뉴트럴한 그런 이 팰러트를 유지를 해야 돼서 그러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감추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는 그냥 화이트로 냅두는 거야. 이게 너무 세니까. 이게 왜냐면 그냥 일상이 노출되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른 배역을 할 때 그 일상과 겹쳐버리면은 내가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 잣대가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예능도 했고, 근데 뭐 어떤 배역에 캐스팅이 돼야 되는데 반대를 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아빠 이미지가 너무 강하대. 아빠인 거 몰랐는데. 아니 그게 근데 듣고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그러니까. 이미 아빠는 됐는데. 웃기긴 하다. 근데 그게 이제 나를 선택해주는 어떤 그런 환경에선 그런 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니까 얘기한 대로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쌓은 일상에서 쌓은 어떤 이미지가 약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죠.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오메가 씨처럼 뭔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땐 그래? 그럼 나는 더 공개할래. 해서 유튜브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연 일부. 팟캐스트 출연까지. 이런 것도 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그냥 난 몰라 그냥 할래라고 했던 게 뭐냐면 한번 그래 캐스팅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가 있었어요. 진흙탕 싸움으로. 아니 어쨌든 뭐 지금 뭐 일이 내가 뭐 지금 내가 이걸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 안에 이걸 놓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무엇 때문에 움찔하지 말자. 왜냐면은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움찔하면서 지내왔으니까 제가 한 재작년부터인가 그냥 할래 나는 약간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좀 캐스팅이 되고 있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영화 개봉했고 오 지금도 맞네 찍었고, 맞네. 저거 또 고당도. 맞아. 그리고 지금도 뭐 찍고 있고 해서 뭐 물론 이제 상업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왜냐면 재밌잖아요 어쨌든. 그 전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호기심이 있어도 내가 예를 들면 이 두 분한테 엄청 호기심이 있어. 근데 이게 제가 들어왔는데 예전이었으면 나는 못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나갔다가 괜히 두 친구한테 다구리 당하고 말로 다구리 당하고 댓글에 욕 먹는 거 아니야? 뭔가 막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네. 요즘 그거 아우라 파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제 래퍼들이 이제 요즘은 좀 없어진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이제 특히 해외 래퍼들이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을 올검이나
기본 푸사로 하고 피드를 싹 다 내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우라 파밍 약간 좀 팔로잉 나는 인간이 아니야. 약간 좀 이런 느낌. 좀 난 조금 더 초월적인 뭔가 이런 거. 켄 칼슨 이런 거. 플레이보이 카티스. 그리고 푸사 뭐 이상한 걸로 해놓고 그리고 난해한 팔로워랑 걸로. 팔로잉 숫자 맞추고 피드 없음 요런 거가 아우라 파밍인데 음. 사실은 이제 그 한국 이제 옛날 약간 좀 연예계 씬이 약간 좀 요게 좀 많았던 거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내가 아우라 파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게 있죠. 음. 그리고 그게 어쨌든 뭐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직업인으로서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요즘이 됐다고 해서 요즘 배우들도 사실 비슷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 수 없는 거야. 이 업계에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는데 어떤 누군가 탁 튀어나와서 나는 바꿀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해를 받는 게 좀 안타깝다. 그건 진짜 100% 오해다. 그리고 좀 배우라는 그 직업이 어쨌든 뭔가 뭐 음악을 하면은 내가 뭐 유튜브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그냥 공연 열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배우는 어쨌든 내가 뭔가 그 영화라는 거대한 그 인더스트리 내가 어쨌든 그 캐스팅이 돼야 되는 뭔가 축구 선수 같은 구조다 보니까 또 반발하기도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난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거였어. 그 내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코미디 하는 친구들도 소수로 어떠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지어 월드와이드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크게 제약 없이 당장도 할 수 있고 근데 얘기한 대로 이 어떤 영화가 됐든 드라마는 더 못하고 영화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을 모아야 되고 일정 수준 규모의 뭐 자본과 이런 거 필수적으로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개인이 매니지먼트사 차리는 정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내가 직접 연출을 한다든가. 근데 그렇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죠. 왜냐면 뭔가 투자를 받거나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100%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이 하는 것처럼 이런 걸 할 때 당장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런 거 그냥 뭐 래퍼 야, 다음 주 금요일에 야, 뭐 하자 라이브 스트리밍 하자 이러면 바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 근데 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뭐 내가 어떤 노래를 만들었어. 그래서 바로 녹음했는데 이거 피처링 누구 하면 요즘에 만나지도 않아도 된다면서요. 맞아. 그렇게 해서 해갖고 딱 음원 해갖고 뮤직비디오도 나 촬영 잘하는 친구 있어서 뭔가 그렇게 크루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래퍼들은 심지어 삘 꽂혀가지고 그 노래 나온 날 스토리에 지금 인천 주변 영상 감독 DM 고 이래가지고 뮤비까지 그날 찍어버려. 호텔 방에서 막걸리 먹는 거. 익스프레스야. 꽂혀가지고 바로 그 옛날에 이제 래퍼분들 좀 그랬었죠. 맞아. 멋지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부럽긴 해요. 또 그게 또 그런 뮤비가 또 레전드 뮤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느껴, 방구석 에너지를. 노바디면은 그냥 뭐 그거 하고 안 할 텐데 그런 게 키스입 뭐 잊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사실. 그러니까 키스앱도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냥? 거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프로세스가 뭐 그거랑 근데 너무 그 이제 멀지는 않은. 키스에이프와 뭐 그의 동료들 스토리에서 뭔가 그런 스토리 많이 보긴 했어요. 지금 맞아. 당장 뮤비 찍을 수 있는 사람 DM 뭐 이런 거. 그치.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고. 그치. 와, 근데 그 왜냐면은 에너지가 담기지. 영상 하는 분들 알 텐데 저 그래픽이다 저런 거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쵸. 느낌이 더 훨씬 중요한 거긴 해. 음. 스킬보다는. 근데 감도는 엄청 높지. 뭔가 그치. 심플해 보여도.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진짜 멋졌던 건 우리가 너무 일상에 있어서 멋지다고 생각 못했던 거 있잖아요. 뭐 노포라든지, 뭐 막걸리, 뭐 이런 게 이게 되게 쿨해. 그쵸. 맞아. 그런 거는 좀 부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결국 녹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조금 느끼는 거지. 그 일본 래퍼들이 이제 2명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야 뭐 만나서 좀 놀자 이러다가 호텔에서 같이 놀다가 좀 한국 문화 소개시켜 주려고 막걸리 산 게 아닐까. 난 추측을 하고 했는데 연출도 아닌. 괜찮네? 아니야 괜찮네도 아니야. 그냥 막걸리 먹다가 야 뮤비 찍어. 근데 먹고 있으니까 이게 들고 있었던 거야. 연출 제로. 그냥 그걸 찍은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약간 예전 영화로 치면 나쁜 영화 같은 스타일이네. 그런가? 물론 그거 이제 연출이 있죠. 배우 있고 근데 이렇게 집 나온 친구들 가출한 청소년들을 뭔가 카메라를 그쵸. 다큐멘터리처럼 들이받는 방식이었으니까.
좀 레리 클락 예. 키즈 같은 느낌으로 그런 일부러 느낌으로, 연출이 예. 되긴 했지만 근데 사실 근데 좀 엘리펀트 인 더 룸은 이겁니다. 이제 그 한국 이제 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배우들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그 사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무슨 어떤 영화 시상식에서 아이돌이 막 춤을 추는데 요렇게 하는 그거가 뭔가 조금 이미지가 되게 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민수롭다에서도 그 피식대학의 민수 형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배우들의 약간 그런 바이브를 조롱한 거죠. 조롱하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뭔가 어쨌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내가 봤을 때는 시상식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상식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뭐 배우 파트가 됐든 뭐 그걸 노래하는 가수들이 됐건 사실 뭐 상관없이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다 같이 뭐 파티를 그러니까 시상식은 어떻게 보면 세레머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레머니에 임하는 태도가 내가 상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즐기겠다인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아니라 세레머니가 아니라 굉장히 엄숙한. 엄숙하긴 해. 예. 근데 엄숙해, 그게 엄숙해. 오랫동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동근이 형이 내 멋대로 해라로 되게 큰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막 약간 힙합 느낌으로 오. 딱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기로는 그 후에 뭔가 사람들의 그 반응도 아니 오. 시상식에서 뭐 저렇게 아, 뭐 어떤 옷을 예의가 어떤 옷을 입었길래? 그러니까 옷이 아마 그냥 내 기억에 옷은 모르겠는데 형이 그냥 뭔가 뭐 그냥 그 형 투로 했는데 그게 너무 낯설었던 거지. 아, 투머치 수액. 근데 그게 되게 약간 그런 식상식이나 그런 데서 더 약간 예의라든지 어떤 그런 엄숙함이 지배를 하니까 나는 분명히 속으로는 저도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비랑 이효리 씨가 합동 공연을 했어요. 오. 와 레전드다. 레전드잖아. 그거는 사실 지금 엠넷 거기서도 보기 힘든 공연이잖아요. 마마급. 그쵸. 이거는 마마급이죠, 마마급이죠 이거는. 아니 근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오, 파격적인데? 오. 근데 나는 막 표정이 이미 막 이렇게 되는데 뭔가 분위기를 봤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무시하거나 그렇다기보다 왜냐면 요즘엔 그래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네. 그리고 뭔가 나 같은 흥이 있는 사람들이 즐겨도 되네 하고 즐겼을 때 뭔가 뭐라 하는 분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는 분위기가 키네. 그러니까 뭔가 그 댓글과 어쨌든 그런 게 소비자와의 그 피드백 룹에서 이런 그 태도가 변화가 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양동근 것 형님 그 시상식 핏 좀 보고 싶긴 한데요. 내 멋대로 해라 양동근 시상식. MBC 연기 대상. 이거 야, 동근 형님도 많이 답답하셨겠다. 진짜 힙합이신 프리 분인데 소울인데. 왜냐면 동근 형은 심지어 요건가요? 이건 좀 모던인 것 같은데. 내 멋대로 해라. MBC 연기 대상. 내 멋대로 해라. MBC 연기 대상. 야, 안 나온다. 이제는 검색해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형이 뭔가 막 걸음걸이부터 쫙뭐 이렇게 해서 스웨그를 지켰을 스웩이 때. 있지. 스웩이. He got swag, bro. 맞아. 그랬는데 그래서 형도 아마 그 힙합 한다고 그랬을 때 말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맞아. 연기를 하는 왜냐면 제가 시트콤 할 때 말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시트콤 너무 가볍지 않냐. 아우라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뭔가 보수적이었으니까 사실 시상식에서 뭐 박수를 치기고 그런 거는 상상을 하기 어렵죠. 생각을 하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 게 나도 장동민 선배님이 어디 나와가지고 얘기하신 장동민 선배님?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디 나와서 얘기하신 게 코미디언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사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코미디언은 뭔가 웃겨야 돼. 그냥 내가 비웃고 좀 낮게 보는 그런 이미지가 확실히 있고 배우는 뭔가 엄청 이렇게 좀 경건해야 돼. 이렇게 되게 깨끗해야 되고 뭔가 이런 흠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좀 요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래퍼들은 술 먹고 담배 피워야 되고. 그냥 뭐 군대 빼고 뭐 이런 느낌 그냥 그래서 근데 그게 저도 배우를 했는데 재밌는 장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난 동민이 형이 겪는 그거를 똑같이 겪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그게 있었어요. 그 코미디라는 장르라고 재밌는 캐릭터를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렇게 좀 낮게 보는? 그냥 웃긴 놈 이렇게. 근데 사실 코미디 장르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낮긴 했었어요. 제가 느껴지기에. 배우들 사이에서도. 배우들 사이는 아닌데 다른 이제 관객? 바라보는 시선들이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었겠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진짜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코미디 하시는 분들이 컨텐츠 만들고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근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화를 그렇게 만들고 그들이 메인스트림에서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대중적 그 문화에 대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고 이거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장동민 선생님 저는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민이 형은 내가 봤을 때 그 형이 힙합이에요. 진짜 그 더 지니어스 나와서 우승하고 코미디언 우상 자기가 이끌겠다. 그게 진짜 확실하셨어 그때. 그 형은 악플로를 찾아갔을걸요? 주소는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찾아가서 막 IP 추적. 아마 그 형 되게 웃긴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와 악플 달았는데 그냥 다음 날에 그 사람이 우리 집 와 있으면 존나 무섭긴 하겠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그 배우 중에 또 되게 굉장하신 분이 최민수 선생님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민수야. 차마 악플 달 수 없죠 그분. 그분은 진짜 그 같은 배우인데도 계속 그냥 원큐로 그냥 계속 끌고 가시는 그게 있어 정말. 그 쇼펜이 이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코리아 쇼펜. 코리안 쇼펜이 내가 봤을 땐 요거야. 그리고 이상민 기자회견 이게 개웃기긴 하지. 뭐지? 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민 씨가 무슨 이혼인가 뭐든 해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했어. 이혼해서 기자회견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말이 안 되지. 기자회견을 했는데 최민수 씨가 아예 관련이 없는데 길을 가다가 뭔가 도와주려고 들어가서 저기 앉아서 커버를 쳐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 for the cause. 그냥 이혼할 수 있지. 기자회견 할 거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완전 프리소울. 근데 저거는 그냥 내가 그 최민수 선배님이랑도 연기를 해보고 했는데 막 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마 그게 상민 형이랑 아는 관계여서 그냥 내 동생이 하는데 내가 뭔가 옆에 그냥 있어주고 싶다. 그냥 그런 걸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이모셔널 서포트. 근데 이분도 되게 오해를 많이 받긴 했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추럴한 모습이 그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7개월 넘게 거의 8개월을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때 엄청 밈처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맞아.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악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형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제 담배를 피는데 형이 이렇게 저를 딱 보시더니 담배 피는데 보셔서 주먹을 한번 이렇게 뻗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요? 그랬더니 그래서 네 하고 주먹을 이렇게 딱 뻗었어요. 근데 사람 몸 안에는 원이 있대요. 오케이. 원이 있대 원. 사람 몸. 근데 내 몸 안에 있는 원은 찌그러져 있다는 거야. 코어를 본 거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영혼을 다음 주까지 원으로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야. 와. 근데 원으로 만들어.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정말 촬영 쉴 때 내가 그 당시에 같이 다녔던 매니저 형한테 제가 이 주먹이 좀 이상한가 봐달라고. 근데 내가 액션 영화를 찍는 거였나요? 아니요. 전혀 일이랑 MBC 상관없는 주말 연속국이었어요. 주먹이 나올 일이 전혀 없는 MBC 주말 연속국 한강수 타령이었어요. 한강수 타령. 오케이. 포스터가 저래. 따뜻한 드라마. 주먹과는 전혀 작품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 근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기억까지 심지어. 근데 내가 진짜 정성 있게 하긴 했어. 왜냐면 나름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래도 나름 약간 그 일본 만화책도 좀 보고 일본 만화책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하는 만화책, 싸움하는 만화책도 좀 보고 기공 수련. 뭐 태권 소녀 뭐 팔극권 하는 만화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가서 했는데 됐다 그러더라고. 일주일 만에. 근데 이 에피소드만 들으면 뭐야 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그 형 그냥 그런 사람인 거고 나한테 진심으로 그 원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느껴져. 이게
뭔가 그 위축되어 있는 그거를 어. 펴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 형이 봤을 때 이 형이 이제 무술을 했으니까 검도도 오래 하고 했으니까 뭔가 나를 봤을 때 뭔가 얘가 뭔가 자세도 뭔가 삐뚤하고 뭔가 그러니까 좀 뭔가 얘가 이러면은 배우할 때 확실히 그 자세가 좋으면 되게 연기할 때 좋긴 하거든요 보기에.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촬영하는 동안 사실 너무 즐거웠어요. 이 형이 연기하는 걸 연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 소름이 끼치는 바스트를 찍으면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소름이 돋아. 그 사자의 용맹함에. 막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사인도 죽입니다 이거. 아 그림. 와. 형 그림. 거의 쿠로사와 원이 제대로 있어. 아니, 얼굴 그림까지. 근데 이게 와, 사람들이 약간 진짜 좀 아티스트다. 이 뭔가 좀 이런 것 같아. 약간 그 반듯한 막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 뭔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하지 뭐 빌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이런 튀는 거를 하면은 이 사람 뭔가 손가락질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메타적으로 봐야 돼. 이 순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포맹자로 나가가지고 맞아. 마스크 없이 화생방 들어가고 이게 뭔가 이 사람이 막 진짜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치. 순수하게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그치. 저는 뭔가 그런 거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기는 해요. 오히려 저게 더 순수하고 착한 영혼이라고 난 그치? 생각이 들거든. 나도. 이게 더 나이스한 것 같아. 아 왜냐면 그냥 이게 다야. 이걸 함에 있어서 뭐 뒤에 뭐 혹은 뭐 후에 나의 이런 모습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 이거는- 방독면을 벗었지? 쓰기 싫으셨는데 또. 근데 이게 저희가 뭐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모르겠지만은 화생방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건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긴 하더라고요. 아, 말이 안 그래? 되지 저거. 자녀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대단하긴 해. 대단하고 그리고 진짜 재밌어요. 농담도 진짜 잘하시고 언제 나 여기 한번 초대하세요. 너무 너무 좋죠. 좋죠. 너무 좋죠. 되게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CS 타는 게 터뜨려 버리자. 팟캐스트 하다가. 안에 저도 그 원을 펴고 그 디렉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의 디렉. 나와주시면 진짜 너무 좋죠. 나 궁금하긴 하다. 네.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고. 사나이가 되고 싶은 그냥 그의 삶, 그의, 그의 삶의 행보. 뭔가 그의 사자스러움을 좀 배우고 싶다. 나는 어. 배울 수 있는 건지 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야, 근데 진짜 갑자기 뭐 이런 옛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요즘 컨텐츠 씬이 진짜 많이 바뀌고 나는 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 너가 지금 내가 뭔가 2000년도 초반에 뭔가를 하려고 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 힘들고 아마 되게 욕 괴로운 진짜 일들이 많이. 많았을 거야. 그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설득의 과정인 거잖아요. 대중들에게. 네.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엄청 괴로웠을 거야. 왜냐면 그냥 다른 걸 할 뿐인데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가 다른 걸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냥 이런 사람인 걸.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두부. 감사합니다. 네. 험불하게.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좀 더 그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이게 프로덕션 밸류는 진짜 대박인 것 같거든 이제. 그러니까 뭐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야. 흑백 요리사 타입 쉿. 이제 그냥 프로덕션 뭐 때깔 뭐 미감 뭐 감도 월클이잖아. 이제는 그 막 뮤직비디오나 이런 라이브 촬영할 때도 해외가 못 따라오더라고. 그 막 뭐 BTS 라이브 하는 것도 이제 프로덕션이 한국 프로덕션이 아니면 그 뮤뱅 그 느낌이 안 나. 그 뭔가 막 이렇게 막 지미집으로 막 이렇게 쫙 잡으면서 그치. 그 막 말도 안 되는 그 프로덕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잘 잡긴 해. 그 막 잘 이 잡긴 카메라 해. 워크 대박이고 막 이런 것들이 수준이 정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컨텐츠 안에 알맹이 요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단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옛날만큼의 그 뭔가 야마가 있느냐?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게 없진 않을 거야. 왜냐면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거고 인간이 뭐 퍼펙트 해봤자 얼마나 퍼펙트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냥 이거를 할 수 있는 룸이 없는 것 같아.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미집이 세대가 15초에 들어오는 거를 한 20번 연습을 만약에 해. 그럼 내가 찍을 때는 뭔가 여기서 내가 약간 뭔가 우리가 합의한 거 말고 그 이외의 것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비용이 엄청 높아지지 않았을까? 옛날에 비해 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것 같아. 얘기한 대로 그런 것 같아. 환경이 너무 달라졌어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우리가 좋아하는 야마라고 하고 하는 그 컨텐츠를 많이 좋아할까?
아 근본적으로 그걸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다리 힘이 풀리는데요. 형. SBS 그죠. TV의 조회수가 그걸 증명하고 있긴 해요. 막 왜냐면 이거는 안 돼. 내 주변에도 되게 하고 싶은 거라고 되게 멋있는 거라고 되게 의미 있는 걸 하는데 이게 뭔가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냥 우리들끼리 보는 게 아니면 상업적인 네. 거를 어, 이 시장에 대한 그 시장성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가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내가 보는 뭐 피드나 그런 걸 보면 막 멋있고 막 하는데 아 이걸 정말 원할까? 원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있을까?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 그게 약간 우선 나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정말 뭐 독립영화나 그런 데 보면 정말 요상하고 그니까 그런 이상한 거 거. 있거든. 그치. 아 근데 처참해요. 그 보는 것도 그렇고 그걸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접근성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반응도 되게 처참한 게 많아요. 아 어떤 의미죠? 구리다 막 이렇게. 아 근데 실제로 다른 건데- 구린 거 아닌가? 아니야 그냥 그거는 어떤 뭐 예를 들면 B급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있잖아. 예. 근데 사실 B급 무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에서 만듦새로 들어가면 되게 애매한 지점이 있잖아요. 아 그쵸. 좋을 수는 없죠. 만듦새가. 왜냐면 그렇게 그 가면 맛인데. 그 맛인데. 근데 뭔가 그런 식의 막 악플이나 막 이런 게 달려 있고 막 그래서 별 하나 돼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좀 정말 사람들 별로 안 와. 안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언가를 할 때. 그러니까 얘가 옷으로 예를 들면 막 난 이게 막 멋있어. 뭐 예를 들면 뭐 라프 시몬스의 빈티지가 막 멋있어. 근데 그거 막상 올라가면 많이 안 살걸요? 그치. 뭐 빈티지가 비싸기만 개 비싸네 이러고. 오히려 막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아마 나와 있는 신상의 어떤 걸 선택하지 않을까? 뭐 리바이스 빈티지가 아무리 이쁘다지만 그게 가격이 너무 높아. 맞아. 그럼 뭐 약간 비슷한 데서 타협해서 뭔가. 근데 또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기호에 대해서. 그쵸. 예. 그래서 근데 나 진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사실 성공을 다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내가 맞는 걸 진짜 막 사람들 좋아해주고 막 제일 핫해져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게 좋겠지만은 뭔가 형이 아까 말씀하신 지점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하면서 대중의 사랑까지 바라는 거는 조금 뭔가 욕심인 것 같아. 이제는 그냥 하나를 선택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정말 시장성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거니까 이런 걸 좀 해야지. 왜냐면 아이돌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 막 A&R 분들이 나와가지고 야 존나 나 어제 이 영화 봤는데 좆되더라. 이걸로 가자. 이렇게 절대 안 할 거란 말이야. 요즘 트렌드가 이거고 저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치열하고 치밀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피드백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는 않아. 솔직히 그냥 내가 재밌는 걸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조회수까지 신경 쓰면 뭔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조회수 이건 포기 아니에요? 좀 더 포기 쪽에 포기입니다. 대중성 잡기 네, 포기? 포기. 이거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냥 포기했어요. 이거는 잠깐만. 내 채널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그냥 이 채널을 느리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가져가자. 맞아. 몇십만 몇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 채널 혹은 내가 하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숫자를 그냥 정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을 늘려가자. 근데 그 수치가 막 어마어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대중적인 거 이런 거는 약간 좀 내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완전 공감.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왜냐면 좀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짜 알아? 몰라. 진짜 몰라. 맞아. 진짜 맞아, 몰라. 맞아. 예를 들면 쇼미도 막 안 될 거야 했는데 사실 이번에 괜찮았잖아요. 요번 좋았죠. 근데 다들 나오기 전에는 뭐 막 전에 뭐가 안 됐고 막 뭐 이 수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잘 됐잖아요. 그런 거 봐도 그냥 알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알 수 없는 영역은 그냥 맞아. 고민하지 않는 게 뭔가 대중성을 뭔가 치밀하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진짜 막 큰 회사고 뭐 자본이 엄청 많으면은 진짜 그 시장 자체를 조금 조작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으로서는 그게 뭔가 좀 도움이 되나 싶기는 솔직히 해요. 너무 막연해. 너무 막연한 것 같아. 진짜. 우리 게임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맞아. 그 시장성을 파악한다는 게 너무. 어. 근데 대신 이제 저는 그 생각나죠. 징징거리지 말자. 안 된다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뭐 다른 걸 하고 예. 뭐 이렇게 가야지. 음. 거기서 그냥 징징거리지 말자. 아. 징징해서 뭔가 좀 꽂히는 징징댔던 나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 이게 꽂히는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를 뭔가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냥 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멋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밀어붙일 건데 대중도 이걸 알아주기까지 해야 될까지 가면은 이제 조금 투머치인 거지. 아 그럼 또 괴로워지잖아. 그니까. 그럼 막 대중 욕하게 되고 어. 왜 몰라 막 맞아, 이러면서. 그치. 나라 탓으로 바로 교육 탓 하면서 이제 팟캐스트에서 그냥 존나 씹는 거밖에 못해. 그러면은 그러다 음모론에 빠지고. 그니까 우리가 안 되던 게 이게 특정 모 집단의 그 이익 때문이었다. 알고리즘이 이제, 아. 그리고 그 뭐 연장전에서 더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또 그 섀도우밴 충들이 또 가슴이 아파. 섀도우밴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저도 섀도우밴 그 충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인게이지먼트가 안 나와. 좋아요가 안 나오고 조회수가 안 팔로우가 나와. 안 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섀도우밴이라고 해가지고 음모론 같은 건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이제 특정적으로 그림자에. 지정을 해가지고 어. 이 사람을 약간 알고리즘에 덜 노출시키게 뭔가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거에 넣어둔다. 왜? 그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뭐야? 그건 콘텐츠의 이제 뭐 종류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너무 위험한 이야기 근데 이게 한다거나 징징의 뭐. 끝판왕인 거지 그게. 그래서 막 무슨 어떤 사람 인스타그램 봤는데 막 그 바이오에다가 막 섀도우 밴드 뭐 이런 거 써놓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100만 명에 한 명.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면 진짜 섀도우맨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거에 한 명의 이그젬플을 나한테 막 투영을 하는 거야. 나도 일론 머스크처럼 섀도우맨이. 근데 우리도 SBS TV도 그때 그분 모시고 나서 섀도우 밴드 타령했었잖아. 뭔가 유튜브. 저는 그거 아직 그 띠오리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아 그래? 아직도? 아직까지 섀도우 밴드 안 벌었어? 아직까지 징징대고 있습니다. 이게 징징이 끝판왕이에요 이게. 이거 회사에서 우리를 뭔가 아니 지금 근데 지켜보고 진짜 있다. 냉정하게 내가 인스타그램 회사 대표인데 너무 귀찮지 않을까? 그쵸. 그거 알아?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 병이죠 병. 근데 그걸 또 이제 또 어. 직원분들이 많고 이게 이제 인간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직원이 많다. 인간이 하는 이제, 게 아니라 AI가 이제 그걸 판단으로 알아서 돌려서? 해가지고 요런 애들은 좀 이런 거 좀 덜 주자. 요런 거 많이 얘기하네. 태그 보니까 요런 얘기 좀 많이 나오네. 왜냐면 사실 알고리즘이 다 알거든 이제. 직원이 많다가 개웃기네. 아무튼 그래서 연장전으로 이제 그래서 넘어가는데 넘어갑시다. 뭐 거기서는- 연장전에서 뭔 얘기하죠? 이게 태규 형님이 요즘 이제 또 대한민국 느조세 아이콘으로 네. 제가 자리 잡은 지가 꽤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 느조 느조 되는 법. 느조 되는 법 그리고 이 느조세 문화 이거 지금 너무 커요. 느조. 느조. 느조 너무 미감. 어려운데? 느조. 해시태그 알겠습니다. 미감. 느조 이쪽으로 되고 한번- 싶은 분들은 지금 결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일각